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디멘전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장 12월의 첫 거래일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선전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처음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감이 코스닥 쪽으로 만연해진 상황인데 아직 뭐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매기가 확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예, 막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2017년도 마지막 그 11월 달 전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7년 11월에 발표됐었던 그 소위 코스닥 활성화 방안, 이거와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방향성이 되게 비슷해 보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도 사실은 시장 상황이 되게 비슷했습니다. 2017년, 16년은 반도체 슈퍼랠리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 11월 달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를 월등히 앞서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였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은 올해 지금 하반기에 지금 AI 반도체 랠리가 지속되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뭐 오르게 올랐지만 좀 뭐랄까요, 좀 아쉬운 뭐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그 당시에 그런 주가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그 당시 17년도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총 3차례의 기대감, 발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레벨업이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키워주시면 첫 번째는 17년 11월 2일 날 그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 띄우기, 마치 이번에 우리 한경이 발표할 듯이 그렇게 이제 소위 이제 단독 보도 뭐 이런 비슷하네요. 예, 시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12월 말쯤에 보면은 소위 이제 기재부 같은 데서 전체 그 다음 해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그 안에 코스닥 활성 방안에 이제 방향성이 대충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안은 1월 그 11일 날 최종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 이걸 거치면서 마치 부동산 시장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격이 오르듯이 코스닥 시장도 그 당시에 조기간 11월부터 1월 거의 말까지 코스닥 지수가 33% 올라가면서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거의 오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붉은색 선의 그 코스닥 시장이 지수가 상승했던 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번에도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4,200대를 훌쩍 넘어서니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코스피 중심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단을 해주셨는데 연말 직전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니 그렇다면 코스피는 이제 벌써 주춤하고 코스닥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동반해서 같이 갈지 여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2017년하고 똑같이 간다면은 별로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는 코스닥이 그러니까 16, 17은 코스피가 반도체 위주로 랠리를 펼치고 17년 마지막부터 2018년 한 2, 3월 달까지는 코스닥이 랠리를 펼치고 하지만 여름 이후에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우하향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긴축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왜냐하면 지금 AI 랠리가 선별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내년까지 좀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 플러스 지금 연준이 당시에는 긴축을 했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이 당시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내년도에 동반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럼 지금 왜 코스피는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 첫 번째로는 일단은 확실히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피로감을 지금까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FOMC에 대한 기대감으로 11월에 V자 반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지금 12월 되다 보니까 작년 12월이 좀 생각들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도 지금과 상당히 유사했는데 그때도 인하를 하긴 했는데 매파적 인하를 했었거든요.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시장 기대와 다른 상당히 매파적인 점도표를 찍어내면서 시장이 상당히 실망하면서 오히려 작년 12월 하반월에는 이제 주가가 한 2.5%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상당히 긴장하면서 FOMC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아까도 언급됐지만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FOMC는 히어로가 될 수 있고 BOJ는 빌런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랬는데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예, 근데 이게 빌런이 너무 일찍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주말 동안 또 빠르게 지금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선호가 좀 뒤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OJ발 약간 그 변동성 확대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마디로 몸을 좀 사리고 있다. 좀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갭매우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코스닥이 월별로 보면은 계절성이 1, 2월 달이 상당히 좀 강한 달입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와 1, 2월 계절적 강세가 합쳐지면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보면 코스닥에 대해서는 내년 소위 이제 꽃피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외국인 비중이 또 적어요. 지금 혹시 숫자가 마련된지 모르지만 코스피는 거의 34, 37% 외국인 비중이 있는데 시총 대비 코스닥은 12%, 10%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내 수급으로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외인으로부터 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고 또 통계적으로 보면 월별로 봤을 때 1월 달에 코스닥의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연말 연초 코스닥의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은 코스닥 안에서도 오늘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 쪽도 있겠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덜 갔던 유통 쪽, 뭐 호텔 카지노 쪽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봐야 할 섹터 선별해봐야 할 종목은 어느 쪽이 유망할지 연말 연초 어느 쪽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대표님의 생각이 있으신지요? 1차적으로 코스닥 하면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의 소위 말하는 자기 구역 이 구역에서는 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생각을 바꾸셔서 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기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이 몇 년 만에 중소형주형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운용사를 지난주 목요일 날 선정을 했거든요. 이것 또한 정부 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소형주가 워낙 못 갔기 때문에 한동안 자금 집행 안 하다가 이제 대형주는 충분히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를 좀 늘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도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분야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일종의 좀 선취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인바운드, 이제 내수주 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분기에 한 번씩 주식 대량 보유 내역이란 엑셀 파일을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뭘 많이 좀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좀 시간은 좀 지나긴 했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국민연금이 선호하는 또 국민연금이 위탁해서 맡기고 있는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이번 기관 장세에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를 하방 압력을 좀 줬던 요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장중에 좀 급락을 했어요. 6%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흔들렸고 코스닥 지수도 이와 연동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말들이 많아요. 트럼프 정부가 좀 힘이 약해지니 비트코인의 시세도 함께 약해지는 거다라는 음모론 또한 있고
글쎄요,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차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밌는 차트 오늘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지만 트럼프의 지지율, 네. 국정 지지율이랑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성이 똑같더라고요. 연동이 보니까.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네, 어머. 예, 똑같이 움직입니다. 목요일에 한번 또 보여주시면 재밌겠네요. 네, 똑같이 움직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러모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해서 나왔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암호화폐 산업이 원하는 법 제정 이런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로는 우리가 10월, 11월 날 걱정했었던 미국에서의 단기 유동성 긴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나타나면서 QT를 빨리 종료하게 된 이제 이달부터 이제 종료하게 됐죠. 그게 이제 미국 내의 단기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면 두 번째로는 미국 밖에서의 최대 유동성 공급은 누가 하느냐? 일본이 합니다. 일본의 초저 금리 하에서 엔화를 빌려서 이걸 가지고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멕시코 페소 표시 국채를 투자를 많이 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검정색입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정색이 지금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빠진다는 겁니다. 같은 속도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똑같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일본 돈 빌리기가 비싸게 빌려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엔화까지 혹시 강세로 간다면 빌린 것을 더 비싸게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발 유동성 공급이 많이 약화될 거다. 우리가 작년 7월, 8월에 겪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처럼 아주 걱정할 상황까지 갈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어쨌거나 결국 일본으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다르게 최근 들어서 좀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반등이 나오다가 사실은 다시 급락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일본발 우에다의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어쨌든 호사다마라고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미리 시작 12월 1일부터 미리 시작됐다는 것은 이 안에서 그나마 질서정연하게 엔캐리 자금들이 서서히만 잘 빠져나와 준다면 작년 7월과 같은 엄청난 시장 혼돈 이것은 그나마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FOMC가 혹시라도 좀 비둘기파적인 동결이나 인하를 해줘서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충분히 얘기만 해준다면 생각보다 이것은 빨리 좀 정리가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오히려 12월 초에 터지는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BOJ의 기조를 고려하면은 비트코인의 급락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큰 많이 빠졌다는 것 말고는 호재는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비트코인을 따라 마냥 다 모든 것이 흘러갈 거냐? 그거보다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유동성이 좀 꺾이더라도 FOMC 미국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이게 소위 해치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그다음에 그들이 발표할 점도표의 방향성에 내년 대해서 점도표. 꼭 우리가 체크하고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그때가 12월 이제 FOMC 10일, 11일이 되겠죠. 이때가 좀 변곡점이 될 듯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